나는 가족이란 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가족 모임에서 나를 향해 소리쳤다. 너는 영원히 우리 집안의 패배자야.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게 무너졌다. 손에 쥔 봉투를 내밀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이게 내가 뿌린 씨앗의 결말이야. 그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비밀이 들어 있었다. 내가 10년 넘게 참아온 그 비밀. 이제 그게 폭발할 차례였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 형은 변호사, 누나는 의사, 그리고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대학도 중간쯤, 직장도 중소기업. 가족 모임마다 나는 늘 비교의 대상이었다. 민준아, 왜 형처럼 안 되냐? 누나처럼 성공 좀 해라. 아버지의 말은 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초등학교 때 수학 시험에서 90점을 받아오면 형은 100점이었는데 라고 하셨다.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자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치셨다.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네, 노력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흘렀다. 왜 나만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왜 나의 노력은 보이지 않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20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아버지는 나를 무시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취업? 그냥 공장에서 일해. 그 말에 나는 이를 악물고 밤낮 없이 공부했다. 결국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민준이 직장은? 아, 그 쬐끄만 회사. 웃기지 마, 라고 비웃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계셨고 형과 누나는 아버지,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형은 민준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덧붙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자 방에 들어가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거지? 가족이 왜 나를 이렇게 밟아? 그러나 나는 참았다. 가족을 위해. 어머니가 아프실 때 내가 병원비를 대고 간호했다. 형이 결혼할 때 내가 비용을 보탰다. 누나가 해외 유학 갈 때 내가 돈을 모아 보냈다. 그 모든 게 내 희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민준이 덕분에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아버지는 너는 왜 그렇게 돈을 못 버냐? 라고 타박했다. 그럴수록 내 안의 분노가 쌓였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갚아줄 거야? 하지만 어떻게? 나는 그냥 참는 게 익숙했다. 그러다 그 비밀을 알게 됐다. 5년 전 아버지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서류. 아버지가 회사에서 횡령을 저지른 증거였다. 액수는 어마어마했다. 그 돈으로 형의 집을 사주고 누나의 유학비를 댔다. 그리고 나에게는 한 푼도 없었다. 그 서류를 본 순간 내 세계가 뒤집혔다. 아버지는 가족의 영웅이 아니었다. 그냥 도둑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복사해 숨겨두었다. 왜 바로 폭로하지 않았나?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참았다. 더 참았다.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갉아먹었다.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는 또 시작했다. 민준아, 너 올해 보너스 받았냐? 아마 안 받았겠지? 패배자니까 모두가 웃었다. 형은 피식 웃고
누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세게 나왔다. 왜? 내가 패배자인데 왜 그만해? 너 때문에 집안이 창피해. 그 말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그 서류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냐? 아버지의 비밀요. 횡령 증거 방 안이 조용해졌다. 형이 먼저 소리쳤다. 민준아, 미쳤어. 누나는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10년 넘게 참았어요. 나를 패배자라고 부르시면서 그 돈으로 형과 누나를 키우셨어요.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며 너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끝이에요. 이 서류를 회사에 보낼 거예요. 그건 블러핑이었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가족을 생각해. 그날 이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잘렸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 조사를 받았다. 형은 나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다. 누나는 왜 그랬어? 라고 울며 물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자유로웠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혼자가 됐다. 매일 밤 나는 생각한다. 이게 정말 승리인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패배? 그리고 지금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아만의 직장에서. 가족 없이,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찾았다. 가족이란 게 정말 울타리일까? 그 질문이 내 마음에 남아 영원히 데이디유티한다. 나는 가족이란 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가족 모임에서 나를 향해 소리쳤다. 너는 영원히 우리 집안의 패배자야.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게 무너졌다. 손에 쥔 봉투를 내밀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이게 내가 뿌린 씨앗의 결말이야. 그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비밀이 들어 있었다. 내가 10년 넘게 참아온 그 비밀. 이제 그게 폭발할 차례였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 아버지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셨다.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를 키우셨고, 형은 서울대 나와 변호사가 됐고, 누나는 의대 졸업하고 전문의가 됐다. 그리고 나는 연세대 중퇴 후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다. 가족 모임마다 나는 늘 비교의 희생양이었다. 아버지의 눈에 나는 항상 부족했다. 민준아, 왜 형처럼 공부 안 해? 누나처럼 성공 좀 해라. 그 말은 어린 시절부터 내 귀에 박혔다. 초등학교 때를 떠올려 본다. 수학 시험에서 95점을 받아 집에 가면 아버지는 형은 100점이었어. 너는 왜 항상 5점이 모자라? 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준비 중 모의고사에서 떨어지자 아버지는 너 때문에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 라고 소리치셨다. 어머니는 여보, 아이가 노력하잖아 라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형과 누나는 그냥 지켜봤다. 그들은 나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은 민준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밤마다 베개를 적셨다. 왜 나만 이렇게? 왜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나? 20대가 되면서 더 심해졌다. 대학을 들어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중퇴했다. 아버지는 패배자 새끼라고 욕했다. 취업 준비 기간, 이력서 쓰는 나를 보며 너 같은 놈이 무슨 직장? 그냥 공장 가라고 하셨다. 그 말에 나는 이를 악물었다. 밤새 코딩 공부하고 면접 연습했다. 결국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첫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민준이 직장은? 아, 그 잡회사. 웃기지 마라고 비웃었다. 모두가 웃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형은 아버지 그만하세요 라고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누나는 그냥 밥을 먹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미러 앞에서 울었다. 왜 나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파먹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을 위해. 어머니가 암 진단받았을 때 내가 병원비를 댔다. 형이 로펌 열 때 내가 돈을 보탰다. 누나가 해외 세미나 갈 때 내가 비용을 보냈다. 내 월급의 반을 가족에 썼다. 하지만 감사 인사는 없었다. 아버지는 너는 왜 돈을 못 버냐? 라고 타박했다. 그럴수록 내 안의 분노가 쌓였다. 매일 출근길에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갚아줄 거야? 하지만 어떻게? 나는 그냥 참는 게 습관이 됐다. 그 비밀을 발견한 건 5년 전이었다. 아버지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장 뒤에 숨겨진 서류를 봤다. 회사 자금 횡령 기록이었다. 액수는 5억 원 후 그 돈으로 형의 아파트 대출을 갚고 누나의 유학비를 댔다. 그리고 나? 한 푼도 없었다. 그 서류를 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냥 범죄자였다. 나는 몰래 복사해 내 방에 숨겼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나?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충격받아 쓰러지실까 봐 그래서 참았다. 더 참았다. 하지만 그 비밀이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매일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서류가 떠올랐다.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간이 흘렀다. 내 삶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왜? 말해봤자 그게 다냐? 라는 대답이 돌아올 테니까. 대신 나는 더 많은 돈을 가족에 보냈다. 형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물을 사줬다. 누나가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 상담 비용을 댔다. 아버지의 생일에는 비싼 술을 사다 드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였다. 민준아, 너는 왜 항상 부족해? 아버지의 말은 점점 가시가 됐다. 어머니는 민준이가 제일 착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착함이 나를 망치고 있었다. 추석이 다가왔다. 가족 모임 날 모두가 모였다. 한옥 스타일의 집에서 어머니가 차린 상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시작했다. 올해는 형이 대박 났어. 로펌 매출 10억, 모두 박수쳤다. 누나는 저도 병원에서 상 받았어요 라고 자랑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를 봤다. 민준아, 너는? 또 그냥 나는 웃으며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열심히. 웃기지 마. 너는 영원히 패배자야. 집안의 오점.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형이 아버지, 과음하셨어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더 소리쳤다.
과음. 진실을 말한 건데.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 그 순간 내 안의 끈이 끊어졌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는 말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코웃음 쳤다. 왜? 내가 패배자인데 왜 그만해? 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봉투를 건넸다. 아버지가 열어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냐? 아버지의 횡령 증거요. 5억 원 방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민준아,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다. 형이 소리쳤다. 얘야, 김민준. 미쳤어.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5년 전 발견했어요. 그 돈으로 형 집 사고 누나 유학 보냈죠?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를 패배자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며 너를 위해 으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끊었다. 거짓말 마세요. 이제 이 서류를 회사에 보낼 거예요. 그건 위협이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가족을 생각해. 내 어머니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아, 그만해라고 말씀하셨다. 누나는 울며 왜 이제 와서? 라고 물었다. 형은 내가 이걸로 뭘 얻으려고? 라고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얻으려고?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30년 넘게 참았어요. 나를 무시하고, 비교하고, 희생시키면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모임은 산만하게 끝났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다음 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카페에서 만났다. 민준아, 그 서류. 버려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돈 줄까? 집 사줄까? 나는 웃었다. 돈. 집. 그게 다예요. 나의 자존심은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형과 누나처럼 되길 바랐어. 사랑. 그게 사랑인가요?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게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자신의 가난을 이야기했다. 내 아버지도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너를 강하게 키우려 했어. 왜?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됐다. 나는 그럼 왜 나만? 이라고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게 나를 구할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비밀이 드러난 후 가족 동요가 시작됐다. 형은 로펌에서 압력을 받았다. 아버지의 과거가 알려질까 봐 누나는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실수했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다. 나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가족의 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고독이 밀려왔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이게 바란 거였나? 자문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그 봉투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한 달 후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됐다. 횡령 사실이 내부 감사로 드러났다. 내가 보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위협이 촉발한 듯 했다. 아버지는 집에 틀어박혔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나는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내 탓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눈에는 후회가 보였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가장 강했구나.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강함. 그건 그냥 참음이었다. 형과 누나는 나를 미워했다. 내가 가족을 파괴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아니, 아버지가 시작했어. 그리고 너희가 방관했어. 그들은 침묵했다. 점점 가족은 흩어졌다. 추석 모임은 취소됐고 명절 선물도 오가지 않았다. 나는 새 아파트를 구했다. 작은 곳이지만 내 공간이었다. 출근하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친구들은 가족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잘 살아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6개월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암이 재발했다. 장례식에서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는 초췌했다. 형과 누나는 나를 노려봤다. 내 탓이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아니, 우리 모두의 탓이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유언은 민준아, 행복해졌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어머니를 지키려 참았는데 결국 잃었다. 장례 후 아버지가 나를 찾았다. 민준아, 용서해. 나는 용서? 왜 지금? 이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울며 내가 옳았어. 내가 패배자였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승리는 없었다. 그냥 공허. 1년 후 나는 승진했다. 새 프로젝트 리더가 됐다. 회사 동료들이 축하했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다. 형은 해외로 갔다. 누나는 재혼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다. 가끔 전화가 왔다. 민준아, 잘 지내?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대화는 어색했다. 내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밤에 꿈을 꿨다. 어린 시절 가족 모임. 모두가 웃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났다. 이게 정말 자유인가? 2년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유서에 민준에게 미안하다라고 썼다. 그 유서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복수했지만 아팠다. 장례에서 형과 누나가 왔다. 화해하자라고 말했다. 나는 늦었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용서했다. 이제 나는 혼자지만 강해졌다. 가족 없이도 산다.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옳았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결혼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에게는 그런 아빠가 되지 말자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아이가 할아버지는 이라고 물을 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5년 후 내 인생은 성공했다. 회사 CEO가 됐다. 뉴스에 나왔다. 형과 누나가 연락 왔다. 축하해 라고. 하지만 나는 고마워 라고만 했다. 아버지의 비밀은 묻혔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가족이란 게 뭐였을까? 지금 나는 창가에 앉아 생각한다. 그 봉투가 모든 걸 바꿨다. 복수했지만 잃은 게 더 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적어도 나 자신을 찾았다. 당신이라면 가족의 배신에 어떻게 대처할까?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끝맺음이다.